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면 좀 소름인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3월 9일 일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리테스트 이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리테스트였냐? 첫 번째는 넥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갭자리. 여기에 이제 갭을 메워주고 다시 내려왔었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면은 계속 여기에 왔다 갔다 부딪히면서 매물대를 계속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들이 강력하게 저항 구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박스 라인으로 친다면 이전에 중단에서 중단 밑에 매물대들이 이제 위에 매물대보다 조금 더 강하게 잡혀있는 차트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단은 돌파했지만 이렇게 하단은 돌파했지만 다시 눌려주는 그림이 나왔었다. 그래갖고 리테스트 이후에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뒤에서 정확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봉 패러렐 채널이 중요합니다. 현재 패러렐 채널을 그리면은 자, 밑에 꼬리부터 이은 상승 추세를 토대로 자, 위에 꼬리까지 이제 만들어주면은 현재 여기 기점으로 이은 꼬리입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추세죠. 그래갖고 이 평행 채널이 계속 이런데 저항맞고 돌파되었지만 다시 이탈되고 다시 리테스트 왔는데 또 저항맞고 또 저항맞고, 그래갖고 현재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텔레그램에서 브리핑도 같이 드렸었는데 이전에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탈이 안 돼야 합니다. 지금 하단부 수렴에 대한 하단, 그 다음에 패러렐 채널에 대한 하단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다시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있어요. 보통 수렴의 형태나 이제 평행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방 돌파가 나온다거나 하방이 이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안으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말아 올려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파워가 셀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관점은 계속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두 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타이밍인데 세 번에서 만약에 이탈되었을 경우는 다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받고 반등 나왔어요. 이 하단선을 자,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눌렸을 때 네 번째 이탈이 돼요. 여기가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자, 네 번째가 되었을 경우에는 리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안으로 재진입을 하지 않고 그냥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빠지게 되면은 뭐 이전에 꼬리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여기 구간이라든지 여기 구간이라든지 좀 꼬리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서 고점 대비 바닥까지 마이너스 21% 빠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어도 되겠네요. 자, 21% 빠졌어요. 그 다음에 상승은 2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은 또 14%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컸었는데 계속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그쵸? 다시 상승으로 14%. 신기하죠? 21% 빠지고 21% 올리고 14% 빠지고 14% 올렸는데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줄어드는 이 지금 구간에서 수렴에 대한 테스트. 자, 여기 기점으로 여기 지금 크로스된 부분 보이시죠? 이 크로스된 기점으로 선을 하나 수평으로 그어보세요. 자, 수평 그었죠. 그래갖고 이 수평 아래 현재 캔들의 위치에 있으면은 하방, 위에 있으면은 상방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현재 확률이 5대5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근거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캔들의 위치입니다. 캔들의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수렴에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이때는 좀 더 알기 어렵죠. 이때는 밑으로 가다가도 이렇게 돌파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위로 이렇게 가다가도 아래로 하방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방향성 잡기에는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이탈된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돌파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수렴에 대한 끝이 좀 모아질수록 어렵다. 자, 세 번째 주봉 마감. 현재 이전 주봉에서는 긴 꼬리가 크게 말렸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양봉 마감이 아니라 음봉 마감으로 돼버렸죠. 그 다음에 현재 주봉이 원래 꼬리가 이렇게 또 말렸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봉 마감이 만약에 다시 말아 올리지 못하고, 오늘 일요일이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주봉 마감. 그래갖고 말아 올리지 못하고 좀 굵직하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뭐 과거 데이터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사건도 있었죠. 굵직하게 마감되고 한 번 더 테스트. 이렇게 굵직하게 마감되고 한 번 더 테스트. 여기도 굵직하게 마감되고 한 번 더 테스트. 보통 이런 시나리오. 뭐 이렇게 조금 늘어지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돼서 늘어지기보다는 방향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트.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저번 대불장 플렉타를 봐야 해요. 아니면 또는 이제 FOMC 금리 발표 전에 상승이 조금 나와줘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 상태가 나와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시한폭탄 D-Day 6, 그 다음에 D-Day 4 이렇게 계속 암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 상승을 보고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시작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관점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 관점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쌍봉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쌍봉을 찍었죠. 자, 쌍봉을 찍어줬는데 고점이 올라가는 형식에 대한 쌍봉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나 공통점인 넥, 그 다음에 고점 올려주는 형식의 패턴, 그 다음에 쌍봉, 여러가지 많이 겹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심리 상태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만약에 이러한 넥을 잡았다면 여기에서도 이러한 넥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넥을 잡았는데 한번 리테스트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뭐 이게 리테스트라고 하면 리테스트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치고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치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자리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전 27년도 대불장을 한번 깨는 무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깼죠. 깨주고 반등 쳤어요.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이 쌍봉으로 이렇게 마감되지 않고 17년도처럼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얘도 만약에 이전에 여기 구간을 살짝 깨주는 무빙에서 반등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과거 패턴에서도 17년도에 대불장을 한번 이탈되고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보다 현재 여기랑 비슷한 유사한 같은 플렉탈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상승,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눌려주면서 횡보 만들어줘. 또 상승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락 나왔어요. 하락 나왔죠? 하락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또 늘어졌어요. 얘도 옆으로 늘어졌죠. 그 다음에 쭉 빠졌어요. 얘도 쭉 빠지고, 네, 반등 나오고, 현재 얘도 반등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신기한 건 알려드릴게요. 1대1 비율로 빠졌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고점에서 저점 연결했는데 44%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고점에서 여기 했는데 45%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락 1, 그 다음에 횡보 구간 겹치고 여기 하락에서 여기 하락까지 1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뭐냐? 대입이 가능하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 나왔죠. 21% 빠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 친 자리에서 21% 하면은 소름 돋게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21%, 여기 21%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 결정 이전에 한번 상승을 올려놓고 시작할 것이냐. 만약에 금리 결정 전에 상승을 올려놓는다면은 이 관점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 옆으로 늘어지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좀 소름 돋는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갖고 이해 안 되시면 또 보시고. 자, 블랙록이 이제 7일만에 첫 비트코인 매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자금 유출을 반전시켰다, 블랙록이. 자, 백악관 서밋이 있었죠.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등 행정명령 공식화. 그래갖고 첫 암호화폐 이제 서밋에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리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및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인공지능과 비교했으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두를 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파이가 조금 커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한테 주면은 주도권도 뺏기고 죽 써서 개존 꼴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크립토 시장도 같이 장악을 하려는 겁니다.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가 기질도 있으니까 같이 융합이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받으려는 알트코인 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었긴 했지만 보시면은 별로 없어요, 거래소가. 업비트, 뭐 비트겟, 바이비트 정도. 그래서 지금 계속 스캠적인 무빙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건 조금 건드는 게 아니다. 차트가 이렇게 말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리면서 가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리면서 조금 가고 있죠. 이런 차트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전에 여기 저항대 라인도 한번 이탈됐고 계속 테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보통 이런 데니까. 그리고 이것도 업비트 차트 말고 해외 차트로 봐야 해요. 근데 바이비트가 제일 낫겠죠, 해외 차트면. 바이낸스에 상장 안 돼 있으니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코인이. 차트가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빠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은 뭐 마이너스 한 10% 이상 정도. 근데 뭐 비트코인이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 같은 플렉타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이건 뭐 차트가 짧고 그래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딱히 지지나 저항이 막 크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자, S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죠.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봉에서의 그림입니다. 계속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빠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안 튀었어요. 이렇게 상승에만 거래량이 튀고 하락에는 거래량이 안 튀었습니다.
뭐 개미들을 피말리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거래량이 그냥 죽었어요. 아예 바닥. 이번에 이전 상승 때 말고는 거래량이 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얘네들도 계속 왜 빠지겠어요. 이런 데서 하락이 강하니까 빠지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중간중간씩 터져줬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일정 구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런 코인은 좀 힘들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락의 추세가 계속 약해지고 있죠. 계속 경사가 만만해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추세를 한번 돌려준 건데 이 돌려준 자리에서도 다시 꼬꾸라지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